배경 보니까 자, 너무 마음에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교실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건강 상태를 뭐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단을 하는 거죠. 나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나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해보고 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네. 가장 먼저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먼저 들어오신 유 대표님부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장 소장님이 제가 토론방에 올려놓은 거 네,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공유를 하고서 하죠, 그죠? 네네네. 그렇게 하죠. 네. 제가 이쪽에다가 개인 건강 진단 방법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체중 및 체지방률, 그다음에 혈압, 혈당, 그다음에 체온이 이제 기본적인 건강 지표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 변화를 관찰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피부 상태, 모발과 손톱, 그다음에 림프절, 림프절이라 그러면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에 좀 부종이 생긴 거거나 통증이 좀 있다면은 이 림프절을 좀 의심해야 된다. 이 림프절은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상 확인 및 기록, 일기 형식으로 뭐 불편한 거죠. 개인의 건강 상태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를 습관화했으면 좋겠다. 증상 체크리스트, 근데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받으니까요. 제가 이제 2023년 결과 통보서인가요? 그거는 엑셀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앱 활용. 이거 이제 만보 걷기나 이런 거 지금 활용하고 있고, 건강 기록, 그 다음에 자가 진단 앱, 그리고 좋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좀 서로들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와의 상담, 주치의 전문 상담 기관, 자가 진단 참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주치의를 따로 이렇게 뭐 지정을 하고 있다든가 그건 아닐 것 같고, 어디가 아팠을 때 용하다는 병원이나 의원들을 찾아가는 거, 그게 뭐 주치의를 대신하는 거 아닌가. 주의사항은 자가진단은 그냥 참고용으로 이용을 하십시오라는 얘기고요. 정확한 정보 확인. 건강정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근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체질량 지수 해가지고 BMI라고 하는 거를 이게 뭐 본 적은 있는데 계산 방식도 이게 뭐 자꾸만 까먹죠. 그래서 아까 이 계산 방식으로 저도 해보니까 72kg가 나가고 분모가 2.924일 나오니까 24.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 봤더니 BMI 비만 전 단계 거기 딱 걸려 있더라고요. 24.9에 거기 걸려 있어서 내가 지금
비만 전 단계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영호씨, 공유중지. 고생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아까 림프절이라는 거, 그 림프라는 게 이제는 혈관이랑 유사하게 이제 옆에 관이 있는데 주로 이제는 면역 담당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목이라든가 겨드랑이 전신에 있어요. 근데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데를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부종이 있거나 그러면 림프절 염증 반응이 있는 걸로 어떤 주변에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림프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암 세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전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 이제는 부종이 없어야 되는데 뭐 겨드랑이라든가 목 부위 이런 데 부종이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다라는 없어야 되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체중이 나와요. 체중. 그래서 자기 키에 맞는 체중. 뭐 이게 이제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학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체질량 지수가 23 미만이 나와야 돼요. 저는 올해 검사를 했는데 21이 나왔어요. 21.5. 그래서 적정 체중인데도 제 키에 맞는 체중은 50이더라고요. 50. 그래서 지금 한 1.5, 2kg가 더 나가요. 아니 제가 건강검진 표를 오늘 다시 점검을 해봤어요. 건강검진. 2024년도에 이렇게 세브란스에서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건강진단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했는데 이제는 적정 체중은 50kg 나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비만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또 뭐 암도 더 많이 발생하고 아무튼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에 우리가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는 적정 체중인가 아닌가. 그래서 가능한 한 적정 체중. 장 소장님 저는 깜짝 놀랐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몸매가 적절해 보이셨는데 비만 전 단계로 나오셨어요. 지금 허리가 한 90cm 돼요. 90cm면은 인치로 계산하면은 30 거의 뭐 36, 5, 6인치. 네.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보기보다는 얼굴은 마르고 그래서 얼굴은 배는 한 임신 한 4개월 정도 되나. 근데 그게 주로 술배죠? 그거 거의 뭐 과거에 오래전에 술배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과식. 요즘도 과식하셔요? 요즘에 이게 주는 대로 먹는다고 하는데 뭐 조금 달래도 많이 주네요. 아니, 술 안 하시는 유 대표님은 그러면 배가 없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홀쭉해요. 홀쭉해요. 인정해야 되겠네. 안 홀쭉. 안 홀쭉. 술배 아니면 그 탄수화물 뺀데. 그렇죠. 술세 아니면은 뭐 탄수화물 빼죠. 네. 그럼 일단 유 대표님부터 어떻게 건강 진단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 뭐 자가 진단까지는 안 해보고요. 근데 저는 아까 그거 하니까 거의 27이 나와요. 피곤이. 27. BMI인가요? 그렇죠.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 27?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키가 몇이죠? 170이요. 170이면 1.7. 그 다음에 체중은요? 78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체중이 같아요. 많이 나가시죠. 체중이 8이에요? 예. 체중이 해볼게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 건강교실에서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1년에 한 끼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과시에 갔었어요. 어머, 이렇게 높게 나오네요, 이 대표님? 예. 그러니까 체중이 높으니까 깜짝 체중이 놀랐네. 많이 나가요. 어머, 그래서 이제 과체중이죠. 아무래도 좀 뭐 움직임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예, 먹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조심하는 편 아니고 말로는 이제 조심한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머. 그리고 이제 딱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면 좋은데 그 식사 시간에 안 먹다가 저는 이제 먹긴 먹는데 식구들이 식사 시간에 안 먹는 식구들이 이제 식탁에 나중에 중간에 나오면 제가 자꾸 가서 앉는 버릇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예, 그래가지고 앉으면 그때 또 이거저거 먹고 그러니까 저는 끼니는 끼니대로 먹고 간식은 간식대로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 여름 동안에 또 그 운동을 덥다는 핑계로 또 안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체중 때문에 뭐 어디 이런 느낌은 뭐 크게는 없고, 예, 그건 달리는 없는데 그래도 약을 원래 먹고 있는 게 있으니까 혈압하고 그다음에 고지혈하고 지금 그 간 혈전 그거는 앞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일단 안 보여서 CT에서 안 나와서 약은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제 3개월 더 먹고 그다음에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뭐 그때그때 큐티하면서 올리고 이렇게는 하는데 뭐 시력, 청력 뭐 이런데 좀 시원찮은 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런 정도고 뭐 생각하면서는 조금 지나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왜냐하면 AI가 지금 발전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일일이 챙겨갖고 해야 되는데 어쨌건 중간에 거치게 되는 단계가 SNS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올리는 글,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만 해주면, 이거를, 요 정보 쓰지 마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건강검진이 상당한 수준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피부 상태라든가, 움직임, 목소리,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쓰는 글, 느낌, 딴 사람들이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위기 형성을 하니까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실 그거 챙기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개인이 챙긴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식구들끼리도 보면 그 본인이 하는 거하고 옆에서 이렇게 그 잔소리하는 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 대표님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어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오늘도 좀 이제 나가 보니까 선선하더라고요. 아침에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운동 다시 시작하고 예, 그리고 먹는 것도 조금 신경 쓰고 예, 그러려고 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한 몇 달 후에 다시 자가 진단에 들어가서 네. 그 BMI 체질량 지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벌금을 걸어야 돼요. 벌금 얼마 걸을까요? 예? 얼마 걸을까요? 글쎄요, 뭘로 걸지 생각해갖고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들어오신 장 소장님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2023년도에 정기 검진 받은 그 결과 네, 통보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계측 검사 이게 겨드랑이라든가 목 부위 키는 이런 데 170으로 부종이 나오면 있다 그러면 170.1cm. 내 몸에 이제 염증 몸무게는 반응이 없어야 되는 72.5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게 25.1이 그래서 나와요. 가장 먼저 수치가. 그럼 25.1. BMI가요? 네. 아이고,
이거 아까 제가 이거 한 거보다 더 높게 나오네. 네, 25.1 일산계 비만으로 나오네. 25.1 나오니까 좀 과체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아까 이제 허리둘레가 제가 90cm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남자는 90cm 미만인데 이것도 90cm 딱 걸려 있어가지고 우선 허리둘레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허리둘레를 좀 그래도 한 10% 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BMI도 한 10% 정도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해보고 있고요. 혈압은 115에 그래서 이제 66 체중이 나와요, 체중. 혈압은 뭐 그래서 자기 키에 맞는 계속 체중. 정상치로 나오고 뭐 이게 있고요. 이제는 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공복 혈당이 이제 의학계에서 이렇게 104로 얘기를 해요. 나오네요. 그래서 그 체질량 이제 지수가 정상 A에는 안 들어가고 정상 B에 이제 들어가니까 공복 혈당은 이제 정상 B로 들어가서 뭐 체중 관리라든가 BMI 관리하면은 이것도 정상 A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게 토탈 콜레스테롤 이게 200 미만인데 이거 역시 정상 B로 나와요. 207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성 지방 수치 이것도 150 미만인데 187이 나와서 이것도 정상 B.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40mg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59가 나와서 HDL은 좋은 건데 HDL 콜레스테롤은 40mg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59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간하고 조금 연관은 있다. 뭐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정도. LDL 아닌가요? 네? LDL 아닌가요, 그게? HDL. LDL은 130 미만인데 124가 나와서 LDL은 정상이에요. 근데 HDL은 얼마 나왔다고요? 59. 이게 40, 낮게 40. 나올수록 나쁜 거예요. 높게 나올수록 좋은 거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중성 지방 수치라는 거죠? 아니죠. 총 콜레스테롤에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좋은 124.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40 이상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건 저는 74 나왔는데. 이거 잘못 해석한 건가? 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합 소견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종합 소견으로 나온 거는 정상 B에 해당하는 게 비만, 공복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는 이거 뭐 매 경련으로 이제 계속 한 그 위험 내시경 검사를 한 4-5번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할 때마다 뭐 위에 그 빨갛게 좀 부어 있다, 염증이 좀 약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 쪽에는 뭐 분변 잠열 검사를 하는데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서 잠열 반응은 없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간암에는 간암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C형 간염 항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B형 간염 검사는 2016년도에 이제 면역이 형성된 거를 2016년도에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심내혈관 지질환 의원 평가 이거는 68세 남자 평균 대비 0.71배로 나와서 심혈관 나이는 62세 정도가 나오고 향후 10년 이내에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68세 작년에 이제 남자 평균이 15.2%인데 저의 경우는 10.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은 체중이 72.5kg로 나와서 한 5kg 정도를 줄여서 67kg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복 혈당을 100 미만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LDL은 130 미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받았던 거를 작년에 정리를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안과 질환 때문에 이제 건강 여기서 거기서야 뭐 안과에서는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안과는 제가 이제 뭐 특별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993년도 그죠. 한 20년 전에 망막박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망막박리, 그다음에 녹내장, 백내장, 최근에는 각막 염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뭐 대여섯 번을 했고, 근데 이제는 개안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눈은 하도 많이 열었다 닫아가지고 개안 수술은 힘들고, 그냥 나중에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이 각막 기증한 자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각막 기증을 받아서 그냥 눈의 형태만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진다 뭐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측 눈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좌측 눈이 이제 대신 우측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좌측 눈도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있는데, 하여튼 좌측 눈은 뭐 교정 시력으로 한 0.8, 0.9가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지금 제 개인이 느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심을 좀 많이 해야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을 다 털어놨네. 탈탈 털렸네. 근데 장 소장님은 일단은 체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체중 10년 72kg 지금. 네. 근데 뭐 체중을 유지한다는 게 꼭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생각해요. 젊은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렇지만 과체중을 유지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 원장님 같은 식단을 조금 개선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을 약간 좀 줄이시고, 네, 단백질이라든가 뭐 비타민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양을 조금만 조절하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 소장님 매일 체중 재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체중 재서 건강증진연구소에 올려주세요. 네. 겨울이 여름에 이제 습하니까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님도 체중 좀 올려주세요. 저 매일 이제는 올리잖아요.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주제로 체중 변화를 그때 한번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체중만 변화만 오면은 일반 성인병과 관련된 거를 다 요주이지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눈이야 뭐 특별히 뭐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유지 선생님, 네. BMI 어떻게 측정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한 3년 전인가? 네. 저희가 사실 건강검진밖에 이 전체적인 바디 체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특별히 집에 이렇게 신호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는 한은.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혹이 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혹이 좀 뭔가 하나 도드라지게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추적하는 막 그런 단계를 하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좀 위축되고 싫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사이즈 관리를 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 뒤로는 건강검진을 사실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금 제 몸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3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제 건강 체크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위산이 과다해서 쓰림이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그게 위산 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저는 이제 항상 늘 허리가 아팠어가지고, 그래서
그 고정속옷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었는데 여전히 허리가 자세가 틀어지고 어쨌든 그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조금 부담이 있고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이게 염증이라는 게 돌아서 어떤 때는 엘보에 갔다가 어떤 때는 발목에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새는 또 이 발목 주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팔발로 이렇게 걷게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무릎이 역시 안 좋아서 이 오른쪽 무릎에 대한 이 좀 약간의 좀 이거 병원에 가긴 가야 되는데 좀 병원 가는 게 사실 너무 두려워서 살살 달래고 관리를 좀 미루고 있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다 나중에 되면 보험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력을 남겨놓으면. 그래서 이제 보험이 잘 세팅이 될 때까지 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요새는 하도 지병 환자들이 많아서 필요할 때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이 이력이 남으면은 잘 못 가 해서 그래서 막 이런 정형외과 그러니까 왜 양방으로 가야 될 게 막 한방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거는 다 체중에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과체중이고 제가 몸매가 H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경되고 갱년기 이후에 몸의 변화가 심각하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더뎌진다고 순환의 더딤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게 과체중과 딴 때는 요만큼 똑같이 먹은 양도 소화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제 같은 걸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호르몬제를 억제시켜야죠.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상반된 관계라서 노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무록을 이제 안 키우려면 호르몬제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늙지 않기 위해서 뭐 석류라든지 호르몬제 같은 걸 복용하거나 찾는데 그런 거를 좀 금기시해야 되면 아무래도 많이 남보다 노화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있는데 한창 나이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는 40대만 해도 술에 대한 이 여과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거의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먹을까봐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쪽으로 이 몸무게를 감당이 안 돼요. 술 먹으면 일반에 한 3, 4kg가 훅 쪄버리니까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요새 제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있는데 저희 공영 주차장 주변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0바퀴만 뛰면 꽤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를 못해요. 맨날 늦게 갔다가 핑계대서 또 하고 피곤해서 저녁에 못 뛰면 새벽에 뛰자 이러고는 또 새벽에 안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오늘 건강교실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조금 제 자신하고 생각해보는 건 이 10바퀴를 다시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몸무게를 좀 저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미정 선생님 발이 왜 나와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발 2개 이렇게 사진으로. 그게 네. 몸무게 되시는 거죠? 네. 저도 열심히 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선생님한테 질문할게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네, 실비하고, 네. 근데 실비하고 기타 이제 세팅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요새 굉장히, 이 보험 업계가 신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변화가 많더라고요. 제품 변화가. 그래서 굳이 이렇게 파란만장할 때는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풀 세팅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빨리빨리 또 나오고 하니까 오늘 이게 좋았는데
당장 다음 주 되니까 저게 더 좋은 게 나오고 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러면서 지금은 조금 그렇게 막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암하고 뇌하고 심에 대해서는 기본 보장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는 지금 이상 되면 비싸지기도 하고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암내심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병. 요새 간병이 인력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간병.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래도 애들한테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 노후가. 이상입니다. 근데 보험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상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근데, 보험회사는 망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제 사후성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계속 올리잖아요. 보험료율을. 근데 그게 그만큼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네. 많고 또 액수가 보통 차들이 비싸지면서 또 커지고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술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따라가줘야 돼요. 저 혼자 옛날 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보험이 좋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눈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료기술에서는 남들은 표적 항암 치료받을 때 저 혼자 옛날 방사선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테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게 저는 또 안 좋은 쪽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항상 그래요.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실비보험에? 이러면서 치료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 보험 때문에 나쁜 거는 과잉 진료를 한다는 거죠.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하고 또 입원하지 않고 당일 치료하는 것도 입원 일당이라든가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장시간 치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험료율을 또 올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소비자와 병원과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이라는 게 지금 보험이 저는 없어요. 실비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그리고 글쎄요, 암도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아주 5%인가밖에 안 내잖아요. 그렇죠? 실제 비용이. 그래서 치료 비용은 적지만 또 병원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뭐 면역요법, 최신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를 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할 때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예방 차원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게 노화라는 게 사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 보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네.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보험 회사에서는요. 보험에 꽂히셨어. 나이 먹으면 간병 보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치매 보험 안 들면 또 죽는 줄 알아요. 치매가 물론 이제는 60세부터 이제 치매에 걸리시는 분이 증가가 되죠. 80대 되면 2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퍼센트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60대, 70대, 80대 치매도. 예. 근데 진짜 그 보험회사는 요즘 상품이 치매 가입 안 하면 죽는다. 실비보험 안 가입하면 죽는다. 간병보험 큰일 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은 이제 사고라는 게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수입차들이 엄청 많아요. 수입차.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고 임의 보험, 필수 보험으로 꼭 가입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선택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건강할 때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유지 선생님이 좀 전에 그 허리도 통증 있고 무릎도 불편하고 위상 과다. 근데 그거를 자가 진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이상 증상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알겠습니다. 검사하셔요. 걱정이 네. 돼요. 네, 그 무릎 뭐 이런 데 불편한 것도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금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공윤수 원장님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네. 요즘 뭐 문제는 없죠? 공 원장님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 문제 많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저기 갔다 오느라고 네. 강원도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금방 지금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8시간 넘었어. 그래서 딱 좀 들어왔어요. 일단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인바디 체크를 했고요. 네. BMI 지수가 21.8 나왔고요. 그냥 인바디 검사하는 거는 전부 다 표준입니다. 표준. 오히려 이제 체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바디 체크를 꾸준하게 한 건 한 2년 정도 넘었고, 그 데이터로 남아있는 거는 한 1년 반 정도? 지금 제가 계속 인바디 체크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제가 원래 이제 제일 하던 게 이제 체중 부분이 많을 때 왔던 부분들이 체중을 덜어내고 나니까 이제 전부 다 일단은 정상으로 온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조금 문제인데, 갑자기 지금 아침 공복당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아침 공복당이 100 미만 이렇게 관리가 되거나 100에서 110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한 120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낮이라든지 뭐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는 낮아요. 뭐 저녁에 같은 경우 공복당은 89가 나오고 막 80 얼마가 나오는데 아침에는 뭐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요거 지금 이제 간이 검사하는 거하고 또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하고는 검사 수치가 많이 다르긴 한데 그것조차도 이게 많이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정상으로 떨어뜨리고 싶은데 지금 그게 조금 뭔가 갑자기 이제 뭔가 바뀌었는지 한 달 정도 사이에 지금 조금 변화는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제가 중성지방을 조금 더 떨어뜨리고 싶어서 지금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당이 올라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공복당. 근데 이제 공복당이 높을 때는 아침에 1시간 후에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이 안 올라가요. 밥을 먹었는데도.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뭐 걱정은 안 하는데 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많이 오는 게 있어서 제가 요즘 수세미하고 파인애플하고 아몬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시간 되면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달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제가 검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해보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표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일단은 운동은 요즘 더 특별하게 더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임들이 많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운동을 조금 더 하려고. 그래서 헬스는 횟수를 못 늘리고 있고요. 헬스는 일주일에 기본 2번, 뭐 하면 3번 이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요즘 우리가 저녁 시간에 시간이 많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탁구를 갑니다. 탁구를 가서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탁구 치고 오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좀 더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을 조금 더 늘리려고 이제 헬스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정도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최대한 이렇게 노력은 하는 편이라서 일단은 뭐 수치나 이런 거 면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잘은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계속 그래도 건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공 원장님도 계속 뭐 꾸준히 관리하셔야죠. 뭐 그렇죠. 예, 항상 체크하시면서. 예. 저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느 선생님께서 저는 지금 발목 골절로 입원 중인데 간병인 보험은 꼭 들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험을 이제 항상 혜택을 보신 분들은 보험의 절실함을 더 느껴요. 보험을 내가 아파서 뭐 질병으로 보험을 혜택 보시는 경우가 있고,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는 상부상조잖아요. 우리가 100원을 내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100원씩 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난 사람,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뭐 10,000원을 타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냥 100원을 그분한테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는 친구도 얼마 전에 보니까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해마다 자기가 매년 몇십만 원씩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2년 동안 한 번도 보험 혜택을 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최근에 보험을 해약했어요. 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니면 내가 그 돈으로 저축했으면 나을 뻔했어. 근데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는 누구나가 다 이득을 보고 싶은 입장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내가 아파서라도 보험금을 탔으면 그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서 혜택을 보신 분은 절실해요. 이 보험이라는 게.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어렵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너무나 경제적인 게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보험 있는 걸 다 해약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보험 혜택을 또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까 그것도 말씀하셨던 그 네. 정기숙 대표님 지금 저기 그것도 지금 방송도 보고 계시는데 저도 발목 다치신 이제 수술을 하실 만큼 다치신 거를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다치셨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 춘천에 계시는 우리 그 아스파라거스 네네네. 하시는 우리 맞아요. 대표님이신데 상당히 많이 다치셔서 내일 아침에 수술하신대요. 그래서 수술 잘 받으시면 좋겠고, 안 그래도 간병인 보험을 따로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보험에 대한 부분은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옛날부터 들어오던 보험이나 이런 거 조정하거나 뭐 이런 걸 쭉 하는데 그 기본은 그래요. 저는 그걸 옛날 1세대 보험 저는 들고 있는데 1세대 보험 실비 같은 경우도 1세대 보험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고 저는 이제 제가 갑자기 사망 때 많이 나오는 보험은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치과가 해산돼 버리잖아요. 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다른 원장하고 둘이 수익자로 해가지고 아예 바꿔놨던 치과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은 그렇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일단은 접근할 때 저도 보험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사실은 실비도 몇 푼 안 되니까 실비라 해봐야. 근데 뭐 이게 결석 깰 때
그때 이제 2번 혜택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진료는 하나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종합 검진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험을 조정을 하냐 하면 새로운 게 나왔다 하면 현재 제가 들고 있는 보험이 그걸 바꿔주는 게 회사가 이익이라서 바꾸려 그러냐 내한테 진짜 이익이라서 바꾸냐 그러냐 그거부터 물어보고 제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그 보험에 관련돼 있어서 갈아타거나 보험을 다시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절대 자기들이 우리 도움되라고 하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은, 왜냐하면 기본 들어있었을 경우에는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대신에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것 중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해보고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나오니까 정확하게 판단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게 2가지, 3가지 혜택 하나밖에 안 되는데 들어있는 사람들도 가거든요. 그런 거는 조정을 잘하면 좋고 사실은 믿을 수 있는 보험 설계사가 계시다면 믿고 전체적으로 맡기시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최근에 건강검진 한 거에 있어서 요주의가 몇 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빡빡하게 어떤 기준 잣대를 대고 거기에서 약간 일이라는 숫자만이라도 벗어나면 넌 주의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막 이렇게 저를 진단 관리를 하는데 너무 빡빡해서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을 하지 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골감소증이 나왔어요. 골다공증은 아니고 골감소증이 좀 있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거는 내 스스로가 운동이라든가 식생활을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상시에 이제는 문제는 제가 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움직여요. 왜냐면 이 과식을 소화시키려고. 유 대표님은 이제 조금 드시고 안 움직이시는 형인데 저는 일단 먹고 움직이는 형.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소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야채를 먹어라. 야채를 반 접시만이라도 먹고 그걸 꼭꼭 씹어라. 한 30번 내지 50번을 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10분, 15분만 있으면 이렇게 포만감이 저절로 느끼는데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탄수화물부터 먹고 또 빨리 먹기 때문에 포만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을 때까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번, 50번씩 씹고 천천히 먹은 버릇하면은 한 15분만 지나면은 배불러 이렇게 이제 신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서부터는 장시간 씹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씹고 천천히 먹고 금방 배부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과식의 문제가 있고 또 변 보는 게 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애를 쓰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근데 애를 쓰지 않아도 3일이 지나면 저절로 화장실은 가는데 매일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아침에 물을 마시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데 물을 안 마시고 딴짓을 하고 이러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 보는 거, 과식하는 거 이런 게 또 저의 건강 문제고 또 저녁이면 이렇게 무드가 다운이 돼요. 좀 마음이 어두워져요. 저녁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불을 다 켜놓으면 좀 괜찮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오면 좀 마음이 좀 어두워진다는 거. 이런 어떤 정신 건강에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이러면서 또 그냥 제 기분을 좀 조절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떴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환할 때가. 그냥 저절로 행복해요. 근데 이제 점점 해가 기울어지면서 마음이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건강 문제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오히려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보다는 그 전에 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유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오늘 느낀 소감이라든가. 네. 밤이 돼서 차분해지는 건 그거 정상 아니에요? 어두웠어요. 어두워졌는데도 너무 업돼 있으면 저는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마음 편안하게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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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선생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시간대 뵈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휴일이라서 너무 좋았고, 오늘 또 여기 저희 그 길 앞으로 그 행사가 있었어요. 국군의 날 행사. 너무너무 멋진 걸 오늘 볼 수 있는 하루였고,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네. 이 개수치를 좀 체중을 70kg 미만으로 10% 줄인다는 건 힘들 것 같고요. 70kg 미만으로 69.9가 됐든 실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거 좀 목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공 원장님. 네. 예, 하여튼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정기숙 대표님 계속 보고 계시는데, 진짜 수술 잘 받으시고, 네. 집도이가 수술 정말 잘해서 최고의 수술이 되고, 환경이나 여건들이 잘 이루어져서 부작용 없이 잘 완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다치셔서 그렇게 계시는데,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우리 건강이 말씀해놨네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했는데 우리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